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세용입니다. 오늘이 바로 2026년 5월 5일인데요. 네, 벌써 5월이네요. 네네.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자료는요. 평소 독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자료가 아니라 바로 오늘자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입니다. 아, 일면 핵심 기사들 위주로 다루시는군요. 맞습니다. 그 코스피 7천 시대가 진짜 눈앞에 다가온 막 엄청나게 뜨거운 시장 상황, 그리고 그 이면에서 슬쩍 나오는 금리 인상 시그널, 또 정치권이랑 부동산 시장의 예상치 못한 흐름까지 오늘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오늘 다룰 소식들이 뭔가 되게 화려한 축제랑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먹고 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기자님, 일단 그 가장 눈에 띄는 화려한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죠. 코스피 7천 시대. 야, 이게 진짜 오긴 오네요. 네, 어제 하루 만에 코스피가 무려 5.12%나 뛰었잖아요. 맞아요. 포인트로 치면 하루에 338.12포인트가 급등해서 6,936.99로 마감했거든요. 엄청난 수치죠. 네, 이게 역대 5번째로 큰 상승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스피 7천까지 고작 0.9% 남은 겁니다. 그 대장주들 상황 보면 더 극적이에요. 삼성전자는 23만 2,500원으로 이른바 23만 전자가 됐고요. 와, 23만 전자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4만 4,700원 찍으면서 시가총액이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3조 5,714억 원을 쓸어 담았다고 하던데 이 역대 최대치 매수세, 진짜 이유가 대체 뭔가요? 가장 핵심은 역시 AI발 반도체 강세죠.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이 가장 확실한 미래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까지 안정을 찾으면서 환율 리스크가 줄어든 것도 매수세에 크게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기자님, 제가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지금 중동 전쟁 발발로 막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보통 이러면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서 안전자산, 그러니까 막 달러나 금으로 숨는 게 정석 아닌가요? 그게 사실 과거의 공식이긴 하죠. 근데 왜 오히려 한국 주택시장에 이렇게 역대급으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의 가장 흥미로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본은 중동 전쟁이라는 매크로 리스크보다 AI 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고 계산을 끝낸 거예요. 아, 전쟁 불확실성보다 AI 반도체 못 구해서 도태되는 걸 더 무서워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한국 환율 방어 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하면서 외부 충격에 쉽게 안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풉니다. 하긴 공포심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 반도체 호황이 엄청나다는 건데, 근데 기자님, 주식시장은 이렇게 불기둥으로 뽑는데 정작 한국은행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이죠. 유상대 한은 부총재 발언 말씀이시군요. 네네. 2024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4차례 금리 내리고 계속 동결해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건가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에서 유 부총재가 이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유가 명확합니다. 물가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거든요. 한은 목표치가 2.2%인데 이걸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거죠. 물가를 잠물게무련 결국 시중 돈을 걷어들이는 금리 인상이 필수라는 거네요. 근데 금리 올리면 당장 대출이자 오르고 주식시장에도 찬물 끼얹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런데요. 지금 한은이 믿는 구석이 바로 그 강력한 반도체 호황입니다. 반도체 엔진이 워낙 세니까 금리를 살짝 올려도 괜찮다. 네, 수출 호조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2.0% 아래로 크게 안 떨어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28일 금통위에서 점도표 상향이 유력하고요. 와, 심지어 국제유가가 100달러 넘어가면 연내 최대 2회 인상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 싸움이네요. 반도체라는 튼튼한 방패가 있을 때 인플레이션 불씨를 끄겠다는 정교한 속도 조절인 셈인데 속도 조절하니까 정치권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조작기소 특검 관련한 정치권의 속도 조절 말씀이시죠? 네, 경제지표 과열 막으려고 금리 브레이크 밟듯이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브레이크가 관찰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특검법 원래 5월 7일 본회의 처리 계획 아니었나요? 당초엔 그랬죠.
그런데 5월 4일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뜻밖의 주문을 했습니다. 아, 구체적 시기나 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이랑 수기를 거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요? 네, 사실상 특검 속도 조절을 지시한 거죠. 아니,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분명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고 못 박았잖아요. 왜 갑자기 수기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서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한 달도 채 안 남은 6.3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아, 지방선거요? 여론이 악화될까 봐 무서운 건가요? 네, 선거 직전에 거대 여당이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오만하게 비춰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겁니다. 하긴 특검 필요성만 띄워놓고 실제 액션은 선거 뒤로 밀어서 표심 이탈을 막겠다는 계산이네요. 근데 반대 진영도 가만히 있진 않죠? 당연하죠. 범여권 주요 후보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유정복 후보랑 개혁신당 김정철, 조응천 후보가 뭉쳤습니다. 어후, 핵심 인사들이 다 모였네요. 네, 이들이 국회에서 사법내란 저지 연속회의를 열고 수기가 아니라 아예 특권 포기를 하라고 명확히 요구하고 나섰죠. 야, 양 진영이 선거라는 체스판 위에서 아주 치열하게 브레이크랑 엑셀을 밟고 있군요. 근데 기자님, 다들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데 무려 20년 동안 브레이크 점검조차 안 해서 뻥 터져버린 곳이 있습니다. 아, 부동산 리츠 사각지대 말씀이군요. 네, 바로 JR 글로벌 리츠 사태요. 결국 법정 관리 신청했다면서요. 네, 재무지표를 뜯어보면 참담합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162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600억 원이나 급증했거든요. 유동 비율이 급락했다는 게 그거군요. 당장 내일 모레 막을 현금이 없어서 쓰러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건물은 많은데 지갑의 현금이 말라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제일 충격받은 건 금융당국 태도예요. 2004년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생겨서 금융이랑 금감원이 검사할 권한이 있었잖아요. 네, 자료 제출이나 직접 검사 권한이 법에 명백히 있었죠.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고요? 이건 진짜 복도에 비상용 소화기 걸어두고 20년 동안 점검 한 번 안 한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금융당국은 니츠 인가나 상시감독, 건전성 규제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선을 긋고 해명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닭이들은 그냥 모니터링만 했다는 건가요? 네,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품이다 보니까 국토부 관할이라며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때문에 20년짜리 거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생겼고 결국 일반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거네요? 네, 투자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금융당국의 뼈아픈 실책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독자님들, 오늘 반도체가 끌어올린 화려한 코스프레 7000시대 이면에는요. 금리 인상이라는 피할 수 없는 파도와 20년간 방치된 금융 사각지대의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화려한 수치 뒤에 숨겨진 구조적 약점들이죠. 맞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 시스템은 다음 충격을 견뎌낼 만큼 튼튼하게 짜여 있을까요? 지금까지 코스피 급등과 금리 인상 시그널, 정치권의 특검 속도 조절, 그리고 리츠 감족 사각지대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